끊임없는 히어로 영화의 바통을 이어가는 또 다른 마블의 야심작 엑스맨이 끝나지 않은 리부트로 돌아왔습니다. 엑스맨 고자인 엉주는 과연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까요? 엑스맨 아포칼립스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줄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작이었던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매그니토는 국가의 원수를 위협한 존재로 전세계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자비의 박사는 착실하게 돌연변이들을 모으면서 학원재단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매그니토를 막아서면서 돌연변이들의 영웅이 된 미스틱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자경단으로서 나름 돌연변이들의 해방에 일조하고 있는데요. 잠들어 있던 인류 최초의 돌연변이인 아포칼립스가 뜬금없이 부활하더니 자, 지구를 포맷합시다! 이러면서 벌어지는 돌연변이들 간의 전쟁을 그린 또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입니다. 자, 일단 리뷰에 앞서서 저는 엑스맨 고자죠. 아니, 내가 고자라니!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저는 엑스맨 고자일 뿐만 아니라 브라이언 싱어 감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리뷰에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영화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배드슈 리뷰하는 거 아니지? 자, 일단 장점부터. 저는 이 영화에서 그동안 어떤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가치관이 성립이 된 캐릭터들의 심경 변화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그럴만하다라는 모습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각 캐릭터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전작에서는 되게 희미했어요. 바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돌연변이들 각 캐릭터들의 태도들이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 엑스맨 영화에서 보고 싶었던 바로 그런 설정들입니다. 그리고 퀵실버의 역할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또 비중이 많이 커졌어요. 사실 저는 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퀵실버가 나온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명장면으로 꼽지만 사실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이 별로였어요. 왜냐면 너무 뜬금없었거든.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제대로 적절한 때에 등장을 하기도 했고, 또 퀵실버 나름대로의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설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영화에 녹아내리면서 오히려 뜬금없는 게 아니라 정말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배우가 연기를 곧잘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배우를 전작에서는 이렇게 비중을 적게 두셨나 몰라요. 거기다가 이제 그 동독이었나요? 이 칼리반이라고 하는 뮤턴트와 그 주변부의 어떤 세계관이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매그니토를 중심으로 한 돌연변이들과 자비엘을 중심으로 한 돌연변이들만 봤었는데, 그 외에 다른 돌연변이들도 이 세상에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핏 볼 수 있었는데, 그 지점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캐릭터들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점점 확고해진다라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점은 있죠. 사실 오늘은 이 단점을 리뷰하기 위해서 리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 아포칼립스가 등장하는 오프닝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아포칼립스 캐릭터 자체가 주는 매력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왜 걔는 인류를 말살하려는지에 대한 그 동기가, 그러니까 의도가 불분명해요. 왜 몇천 년 만에 다시 태어나서 왜 인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지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가진 능력이라고는 이제 돌연변이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거면 왜 포호스맨이 필요했나 싶기도 하죠. 엔젤, 스톰, 매그니토, 사일록을 그냥 소품처럼 써버려요.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원래부터 악당이 아니었던 애들을 내가 힘을 너 이제 강해질 거야 이랬더니 형님 분부만 내어주십시오 형님 굽신 이러면서 갑자기 아포칼립스를 도와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세뇌를 당했다든지 이러면 차라리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지점들이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캐릭터의 깊이감이 굉장히 부족해요. 나는 착한 놈이야. 근데 힘이 강해졌으니 나 오늘부터 나쁜 놈이 돼야지. 왜냐면 나는 여기서 나쁜 놈 역할을 해야 되니까. 주인공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다던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던가, 어떤 갈등을 통해서 뭔가 어떤 심적인 변화, 혹은 캐릭터가 성장해 나가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 얘가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측이 거의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루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어떻게 갈지 뻔히 아는데 그 과정을 뭐 이렇게 길게 보여주나?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어떤 복선을 깔고 가면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 것인지 기대를 하죠. 그리고 그 기대한 장면을 관객들한테 보여줍니다. 자,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장면을 보여주니까 재밌구나.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다른 반전이 숨어 있다거나 약간 조금 더 나아가는 서프라이즈가 짠 하고 나타나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브라이언 싱어는 그런 서프라이즈나 그런 반전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요. 거기다가 정말 이 캐릭터들의 관계 설정이 너무 가볍습니다. 심지어 진 그레이하고 스캇이 원래 원작에서도 연인이었고 지난 작품에서도 연인이었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둘이 처음 만나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는데 너무 둘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져요. 그리고 스캇이 학교에서 눈을 못 뜨다가 딱 안경 쓰고 눈을 뜨자마자 제가 바로 걔죠 하면서 진 그레이가 아주 그냥 쫙이 멀리 떨어져서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한 번에 알아보더라고요. 눈 감고 있었는데 제가 진 그레이인지 어떻게 알아? 뭐 마지막에 뭐 스톰이라든가 매그니토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거는 이거 뭐 넘어갑시다.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결정적인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액션을 너무 못 만들어요. 막 매그니토가 공중에 올라와서 막 손짓발짓 하는데 이 와이어 티가 너무 나니까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도 다 보이고요. 그리고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고유한 능력들을 너무 단순하게 처리해요. 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쟤는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어떤 액션을 보여주고 얘는 이런 액션을 보여주면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액션의 동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능력을 처음에 하나 딱 보여주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장면에서는 으아 이게 다예요. 그나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하나는 그나마 퀵실버입니다. 네.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도 사실 다양한 캐릭터들의 능력을 이미 관객들은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서로 어울렸을 때 그러니까 하모니를 이루고 있구나 라는 모습인데 엑스맨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조화로운 액션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개성 강한 돌연변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개성 없는 액션을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별로였고 이번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별로였습니다. 진짜 유일하게 공들여서 찍은 퀵실버 장면 하나만 그나마 좀 볼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엑스맨스럽고 좀 더 그 각자 돌연변이들에게 맞는 최적화된 액션을 보고 싶은데 그런 고민이 브라이언 싱어한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분이 너무 이 볼거리에 집착한 나머지 이번 영화에서는 그 매그니토가 거의 세상을 거의 반토막 내잖아요. 거의 아작 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아니 그렇게 박살을 해놓고 꼴랑 그 집 하나 복구해주고 그러고 말아요? 거기다가 인간들이 나오는 장면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냥 현장 보고만 해줄 뿐이에요. 모니터기 보면서 핵무기가 발사됐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이상해졌어요. 아니 그동안 인간들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센티넬 같은 거라도 출동시키든가 아니면 인간들이 나오는 장면을 아예 배제를 시키든가 대체 의미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장면으로 한 10분 정도 버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퍼스트 클래스가 프리퀄이 아니라 저는 리부트라고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근데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었던 엑스맨과 매튜 본의 엑스맨을 또 섞어서 거기서 한 번 더 리부트를 하고 이번 영화에서 또 한 번 더 새로운 캐릭터들 기존의 캐릭터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부트를 하면서 리부트만 지금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엑스맨 팬들이 좋아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노란 유니폼 요런 얼마나 좋아하냐면 데드풀에서 나왔던 엑스맨도 노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요. 울버린 2편에 삭제된 장면에서도 노란 울버린 유니폼이 등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나 노란색 싫어. 까만색으로 할래. 그래놓고 단 한 번도 그 노란 유니폼 비슷한 유니폼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작 엑스맨보다는 내가 만든 엑스맨의 존경심을 보여라. 약간 그런 거만함까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뻔한 캐릭터, 뻔한 설정, 뻔한 이야기, 뻔한 액션만 만드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앞으로 차기작인 엑스맨을 또 감독하게 된다면 글쎄요.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요, 엑스맨 팬이라면 정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영화예요. 쿠키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엑스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능력을 선보인 이 진 그레이를 통해서 이 피닉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질지 또 기대를 해볼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에서 아포칼립스는 굳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매그니토 비긴즈였어야 해요.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갑니다. 매그니토가 정체를 숨기고 살면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시 악당이 되는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을 통해서 점점 너무너무 멀리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자비에랑은 친해질 수 없는 어떤 계속해서 대립해야 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런 영화, 그런 매그니토 비긴즈로 갔어도 이 영화는 정말 재밌었을 거예요. 그냥 뭐 굳이 아포칼립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매그니토에게 불을 지피는 정도, 그 정도로만 나왔어도 저는 이 영화는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한 편만에 아주 허무하게 소비를 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매그니토, 그러니까 초반부에 잘 쌓아가던 어떤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산만해지고 흐트러지면서 지루한 이야기, 역시나 예전처럼 지루한 이야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브라이언 싱어가 만들었던 엑스맨 중에서는 가장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엑스맨 이후에 이 엑스맨 유니버스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영화들, 뭐 데드풀이라든가 울버린이라든가 갬빗이라든가 엑스포스까지 사실 굉장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원작 만화의 팬이니까요. 하지만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한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추천을 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엑스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히어로물을 좋아한다거나 그냥 뭐 액션물을 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꼭 굳이 안 봐도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어찌됐거나 제가 최근에 바빠서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컨텐츠 정말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좋은 소식도 있고 하니까. 어쨌거나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이, 댓글 엄청 달리겠네.